안녕하세요. 김한성입니다. 네, 스페이스 디자인 오늘 3주차 인터넷 강의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3주차도 또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마음같이 안 되네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수업 진도도 제가 원래는 총 한 15주 이상 되는 주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반 부분에서는 이제 공원이나 뭐 주제를 하나 다루고 또 후반 부분에서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여러분들 못 뵙고 인터넷 강의를 당분간 지속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프로젝트에 좀 전념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그리고 이제 그 과제 그 코멘트 제가 요청드린 부분에서 학생분들이 올려주신 글도 보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기초적인 그런 것들 위주로 차분하게 강의를 해달라라는 요청들도 있어서 아무튼 좀 많이 쪼개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수업을 두 파트로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조정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1, 2주차는 첫 번째 이제 전체 수업 계획 제가 말씀드렸었고 2주차에서는 결과물 작업 보여드리고 또 우리 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번 주에는 이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 먼저 대상지 선정 그리고 분석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리서치도 하시고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이제 페이지 넨션, 페이지 디자인, 그리고 이제 내중에 판넬 작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주차별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과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주에 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또 페이지네이션 작업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주는 현황조사, 다섯 번째 주에서는 시사점 도출,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에서는 아이템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사례를 찾아본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휴지통, 가로등, 뭐 이런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사례 조사. 그리고 이제 뭐 수학 분석, 컨셉 도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의 구상도.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뭐, 좀 약식 설계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구체화, 그림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컴퓨터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면화 시키는 작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업한 요소들을 패널로 제작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보면 전체 한 15주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과정 중에 오늘은 3강이죠. 네. 대상 지역 선정을 먼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에 따른 분석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PT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시나리오 구성
프레젠테이션 구성 요소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대상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집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광주에 뭐 지금 뭐 송정시장이라든가 대인시장이라든가 시장들이 많이 있죠. 그 시장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 주변에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먼저 대상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광주다. 또 뭐 다른 지역일 수도 있죠. 순천이나 뭐 이런 지역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먼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대상으로 잡은 자체가 문화관광형 시장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시장 혹시 개념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 기존의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마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많이 비고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해서 뭐 예술가나 또 시장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막 공연도 하고 먹을 것도 팔고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시장이 부흥하는. 그래서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도 보니까 이렇게 데이트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을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은 꼭 유명한 시장을 대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가까운 시장에 내가 갔더니 그 대상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데 뭐 이 동네가 뭐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장 형성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여수를 대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순천 역전시장, 죄송합니다. 순천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순천에 시네몰, 예, 이라는 그 지하 상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시장 프로젝트로 제가 개발했던 거를 예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대상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상지가 순천이다. 그러면 순천은 지리적으로 뭐 여수와 접경이고 광양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고 뭐 이런 큰 개념, 도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기후, 이제 여기는 따뜻한 지역이고 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대상지를 잡을 때 뭐 늘상 많이 추운 지역 또 더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색채도 그렇고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장 큰 개념에서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 또 뭐 기후나 이런 꼭 기후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물 환경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떻게 되고 지금은 뭐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조금은 그 도심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침체돼 있다. 뭐 이런 현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순천이어서 순천 전체적인 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를 분석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 중에서도 시내몰이라는, 그러니까 광주 같으면은 충장로, 지하상가 같은 그런 개념의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예전에는 굉장히 번화했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쉬운 말로 지금은 이제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옮겨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도심 번화가가. 그래서 지금 상가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흥을 시켜보자,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말씀드린 시네몰에 대한 이제 분석이죠. 네, 그림이 늦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그 순천에 대한 그 관광 자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 관광의 시장이기 때문에 순천은 뭐 국가 정원이 있고 나간업성이 있고 드라마 촬영장, 송광사 이런 관광 자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벨트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나 사람들이 관광지에 오게 되면 이제 거점을 찍고 오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짜고 오잖아요. 어디 들렸다가 어디 찍고 어디 가서 자고 뭐 이런, 그럴 수 있는 어떤 어, 관광적인 요소들도 파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은 어디 들렸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관광을 하면 좋은 장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 시내몰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상에, 요즘에 이제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데서 보면 캡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인접한 관광지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뭐 원도심의 중앙에 있어서 교통 발달이 뛰어나고 뭐 대표 관광지들이 3에서 5km 이내에 분포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런 그 대상 처음에는 시도,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그런 간단한 리서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PT 내용이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시네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그 시네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네몰이 어떤 데고 어떤 그 규모이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서 이제 같이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죠. 이제 그 내용을 이 다음 과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상지 전체 분석을 합니다. 다음 주 거예요. 순천 시내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세부 구역별 분석.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디 문이 몇 개가 있고 어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내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먼저는 내가 어디를 할지, 어떤 대상을 조사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겟을 설정을 할 건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대상이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동네 여기에 조그마한 뭐 골목 시장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도 돼요. 다만 그런 시장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공간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벤치를 하나 놓고 싶다, 휴식 공간을 뭐 이렇게 만들고 싶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뭔가 하나 거기에 내가 개선 차원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있는지를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
대상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대상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먼저 여수 자료를 봤었잖아요. 그 자료는 갖고 계실 거니까 그 여수 자료에서 똑같은 이순천의 경우에 그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더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찾아볼게요. 네, 거기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PT 작업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자료 보내드렸던 여수 수산시장 자료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여수시에 대한 전체 대상에 대한 자료조사를 먼저 했었죠.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자연환경 뭐 이런 뭐 여기서는 이제 주요 상징물 이런 것도 다뤘네요. 그다음에 면적, 특징, 관광 자원이 어떻게 있더라. 그리고 또 시의 마크라든가 캐릭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현황.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 한번 크게 나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관광시장, 문화관광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은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재건이 필요한 상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끊고 수산시장에 대한 기본 대상지 선정과 그 대상지에 대한 기본 조사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PT 자료를 만드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